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아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그대가 내 옆에 있어 행복한 밤에. 오늘 8월 25일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늘 첫 곡으로 소혜의 꽁냥꽁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좋은 거라. 노래로 소혜의 꽁냥꽁냥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죠. 지금 태풍 고니가 지금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비랑 바람이랑 지금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잠을 자는데 계속 막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창문이 깨질 것 같이 막 두드려가지고 제가 새벽에 몇 번을 일어났습니다. 정말 막 바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막 그 옆집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비가 좀 계속 많이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은행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뛰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비도 좀 많이 맞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왔는데도 이런 그 비랑 바람이랑 같이 많이 부는 이런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써도 이게 비를 많이 맞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짜증나고 그래도 저희 야암상가 시장 좀 많이 찾으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런 비 오는 날에 또 빈대떡 하나 딱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제 그 임디제이님이 그 뭐지 야식이랑 뭐 이렇게 삼시세끼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또 그거를 듣다가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침이 굉장히 고입니다. 이게 해야 돼요.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리얼스멜의 자전거 여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스멜의 자전거 여행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1부는 이제 음식을 찾아서 음식 선정을 해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뭐 이렇게 이번 주라든지 뭐 저번 주 다음 주에 있을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어제 그 임디제이님이 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야식 중에 여러 야식이 있지만 뭐 치킨 뭐 뭐가 있었죠 어제? 치킨이랑 뭐 피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그 보쌈이 굉장히 그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음식을 찾아서는 바로 보쌈입니다. 야식계의 숨은 강자죠. 보쌈. 또 보쌈 하면 또 상상만 해도 또 침이 또 넘어가네. 그 보쌈의 사전적인 그런 정의 같은 거 사전 찾아보면은 보쌈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삶아서 뼈를 추려낸 소 또는 돼지 따위의 머리를 보에 싸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 단단하게 만든 뒤에 썰어서 먹는 음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 삶아가지고 뼈를 추려낸 소 또는 돼지의 머리를 보에 싸서 무거운 것을 눌러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사전에는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현대 이제 보쌈은 냄새 없이 삶는 돼지고기를 편육으로 썰어가지고 뭐 배추속 그 양념 생절리와 이제 함께 배추잎에 싸서 먹는 음식인데 돼지고기 구수한 맛과 이제 배추속 양념의 그 환상적인 그 조합이 굉장히 그 특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보쌈. 네. 보쌈용 고기는 이제 소고기보다 이제 돼지고기 보쌈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좋은데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보다 목살 부위가 지방이 별로 없어서 담백한 맛이 납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쌈 만들기 좋은데 쫄깃한 맛을 원하면 사태를 이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사태. 네. 뭐 아롱사태 뭐 이런 거 있죠. 네. 돼지고기 누린내는 이제 삶을 때 이제 중국 요리에 많이 쓰는 정향이라든지 뭐 팔각, 생강 아니면 뭐 굵은 파 있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마늘 넣고 삶거나 아니면 고기 삶는 물에 뭐 된장이라든지 찻잎 그리고 어디 뭐 커피를 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선 또 이거 뭐 커피도 뭐 이렇게 넣으면 냄새를 없앤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된장이나 뭐 찻잎 같은 것도 넣으면은 냄새를 좀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엄청 많이 넘어가네. 네. LPG의 느림보, 오늘의 라디오의 난 네가 좋아, 비더제이의 좋다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림보 그리고 오늘의 라디오의 난 네가 좋아 그리고 비더제이의 좋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그 1부에는 오늘의 그 음식을 찾아서 보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이 이제 씻은 덩어리 돼지고기 목살을 살이 그 단단하게 삶았을 때 그 모양이 잡히도록 실로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데요. 냄비에 된장을 풀고 점인 생강을 넣고 끓이다가 실로 감은 돼지고기를 넣어서 무르도로 이제 푹 삶습니다. 네. 그걸 이제 꼬치 같은 거, 뭐 젓가락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걸로 이제 찔러가지고 피가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 삶아졌으면 이제 건져내가지고 찬물에 한번 딱 헹군 다음에 이제 실을 풀어주는데 고기의 모양을 좀 더 이제 단단하게 구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보작이나 거즈로 싼 다음 꾹꾹 눌러준다고 합니다. 네, 보쌈 얘기하니까 진짜 보쌈 먹고 싶네요. 네, 그 보쌈 시키면은 왜 그 뭐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빔면 같은 게 오잖아요. 그 뭐였지 이게 비빔면인가요? 그게? 하여튼 그 비스무리한 게 오잖아요. 그거 된 거. 네, 저 그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네, 보쌈 오면은 거의 그거는 일단 호로록 다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보쌈 먹기 시작하는데 침이 엄청 고이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뷰렛의 축제 여행자 그리고 김지수의 방콕 그대와 그리고 배드키즈의 이리로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뷰렛의 축제 여행자 그리고 김지수의 방콕 그대와 그리고 배드키즈의 이리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그 보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하사 출신이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그 저희 숙소가 있어요. 간부 숙소가. 간부 숙소에 그서 이제 새벽에 이제 보쌈을 시켜 먹었어요. 저희 그 방에 저랑 이제 저 선배 2명 이렇게 3명이서 같은 방을 썼는데 보쌈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쌈 시켜 먹자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그 다음 날 저희가 훈련 때문에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야 돼서 가기 전에 이제 그 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보쌈 하나 시켜 먹자고 그래가지고 보쌈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쌈을 딱 와가지고 딱 먹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뭔가 그 막 투닥투닥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러다가 저희 그 같은 방에 있던 그 선배 한 분이
그 간부 숙소에 있는 간부들 중에서는 최고참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시끄럽다고 이게 뭐라고 하려고 이제 갔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방에 있던 그 간부들까지 다 온 거예요, 저희 방으로. 근데 이제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네, 뭘 들고 있었냐면 치킨이랑 뭐 피자 뭐 이런 먹을 걸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막 들고 오더니 그 내기를 해가지고 요거 다 먹자고. 네. 내기를 해가지고 걸고 뭐 내기 하나 해가지고 보쌈, 피자, 치킨 요거 다 가져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뭐 할 거냐고 했더니 복불복으로 그거 있죠? 그 제비 뽑기 같은 거, 네. 그 연필 같은 거에 하나 딱 뭐 동그라미 같은 거 해놓고 그 세 개 중에 아니 네 개 중에 그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뽑는 곳이 이제 이기는 그런 걸 해서 이제 저희 방 2명, 저쪽 방 2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방에서 이제 제가 대표, 저랑 그 가장 고참이었던 그 선배랑 대표가 되고 옆방에서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대표가 됐죠. 예, 뽑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운 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어제 딱 뽑았는데 꽝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망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 이제 저쪽 방에서 뽑았어요. 그쪽도 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 확률이잖아요. 네, 이제 저쪽 방 아니면 우리 방, 네, 둘 중 하나. 그래서 동시에 뽑자. 하나, 둘, 셋 딱 뽑았는데 저희 방에서 딱 뽑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함성 지르면서 야, 우리 진짜 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저희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정이 있으니까 같이 뭐 그냥 다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저희 방에서 한 열댓 명이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치킨, 피자, 뭐 보쌈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보쌈 하면은 그 기억이 떠올라요. 네. 뭔가 그 음식 하면은 그 떠오르는 기억이 있잖아요. 저에게 보쌈은 약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비가 오고 하니까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네. 보쌈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그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식었으면 먹기 좋게 그 한 먹기 좋은 뭐 두께로 납작하게 편육처럼 썰어서 굵은 아니면 이제 묽은 이제 소금물에 살살 이제 흔들어서 씻은 다음에 깍지와 티를 골라내고, 네, 깨끗한 물에 헹궈서 이제 체에 받친 다음에 이제 물기를 쫙 뺍니다. 이제 무는 한 5cm 정도 길이, 그 정도를 이제 가늘게 이제 싹 썰어가지고 이제 미나리는 이제 줄기만 좀 준비하고 갓도 연한 것을 골라가지고 이제 무와 같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고춧가루에 이제 양념과 채 썬 물에 이제 먼저 버무린 다음에 그 준비한 굴 그리고 이제 미나리 갓 등의 그 푸른 채소들을 넣어서 다시 한번 그 고르게 이제 버무리게 됩니다. 커다란 그 접시에 편육으로 썰은 그 돼지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이제 담아가지고 한 그 옆에 그 절인 배추 속에 그 양념 생조리를 이제 소담스럽게 다시 담는데 새우젓에 양념을 이제 분량대로 넣고 잘 섞어서 보쌈에 곁들여 냅니다. 정말 장난 아니네 이게. 네. 배추 속 그 양념절이는 이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김치를 담글 때 또는 이제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남겨놨다가 돼지고기만 냄새 없이 삶아서 먹기 좋게 썰면 집에서 손쉽게 준비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김장할 때 보쌈을 많이 먹죠. 네, 저희 집만 그랬나요? 거의 저희 집은 김장하는 날은 보쌈 먹는 날이었어요. 네, 그 김장하고 그 양념이 좀 남으면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보쌈 먹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보쌈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침이 고이네요. 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제 에이프릴의 꿈사탕 그리고 박노근의 은빛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음식을 찾아서 오늘은 이제 보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따가 저녁에 보쌈 먹고 싶네요. 네. 오늘 그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음악 듣고 바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 오늘의 역사, 네, 뭐 이번 주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뭐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겉만 한번 쓱 보는 그런 시간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DJ DOC, DOC와 춤을 그리고 에이프릴의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이 두 곡을 듣고 바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그리고 DJ DOC의 DOC와 춤을까지 듣고 왔습니다. 바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제 오늘의 역사, 뭐 오늘 그 이번 주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오늘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폼페이, 그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화산에 덮여가지고 이제 사라진 도시 폼페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폼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폼페이가 그 화산재에 의해 사라진 천국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79년, 그러니까 이제 서기 79년이에요. 서기 79년 8월 24일 정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언 안에 우뚝 솟아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화산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 분출물을 뿜어내면서 인근 도시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던 폼페이는 이 화산 폭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소멸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서 비 오듯 떨어지는 그 엄청난 양의 흙과 돌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제 폼페이가 덮여져 버렸다고 합니다. 운 좋게 이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지상을 덮은 그 고온 가스에 뭐 열구름 같은 거에 이제 질식하거나 그 타 죽었다고 해요. 이 폭발로 인해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 정도인 한 2,000명 정도가 이 도시와 함께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 영화로도 있죠.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폼페이 최후의 날뿐만 아니라 그 폼페이와 관련된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그 뭔가 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많은데 이 당시 이제 폼페이는 기원전 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에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화산에 의해서 그 도시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로마의 상류 계급이 이제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 했는데 화산이 폭발하기 전인 이제 63년 2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10년도 안 되는 한 9년 정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도시가 지진 때문에 막 다 때려 부셔진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이제 착실하게 다시 재건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16년 뒤에 안타깝게도 이제 화산재에 의해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폼페이의 멸망의 참극에 대해서는 당시 로마의 정치가 플리니우스가 역사가 타키투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당시 플리니우스는 베수비오 화산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 나폴리만 입구 미네눔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폭발 당일 플레니우스의 어머니가 베수비오 화산 상공에 이상한 모양의 그 거대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소플레니우스에게 이제 알려주었는데 이 소플레니우스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재빨리 어머니와 함께 먼 곳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후에 그 편지 속에서 그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놨는데 그거는 그 뭐 이게 이탈리아로 써 있어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의 숙부인 데플리니우스는 당시 함대 선장으로 선박을 타고 나가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독성에 강한 화산가스에 질식해 죽었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네.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는 폼페이 참극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구제 조치를 취했는데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화산 분출물에 의해서 도시는 완전히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폼페이에 뭐 몰라고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폼페이는 그 역사의 한 곳에 그냥 묻혀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네. 폼페이. 네. 만약 이게 그 화산에 의해서 이제 덮여지지 않았다면 지금 정말 그 거의 하와이보다도 더 엄청난 그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발굴된 곳을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대단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그리고 오대천왕의 멋진 헛간, 그리고 시스타의 쉐이킷까지 듣고 다시 폼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그리고 이제 오대천왕의 멋진 헛간, 그리고 시스타의 쉐이킷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그 폼페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 역사에 이제 퇴장했던 이제 폼페이가 다시 역사에 그 등장한 것은 이제 1592년이었는데 1592년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네요. 네, 그 네, 네, 그 1592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작품들이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 공사를 하다가 뭐 되게 이쁜 막 그림이나 이런 게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게 그 한 천 몇백 년 전에 그 사라졌던 그 폼페이 도시였구나 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 이걸 발견했을 때 그 엄청 그 화제였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그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폼페이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격적인 이제 발굴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592년이면 정말 그 옛날이잖아요. 네, 엄청 옛날이니까 그 뭐죠 그 거의 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굉장히 그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견만 하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1748년 내는 이제 당시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독점 사업으로 이제 폼페이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이제 그러나 이제 이들의 발굴은 이제 약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제 아름다운 이제 돌토분만 이제 중요하게 취급했을 뿐, 나머지 유물들은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자 그냥 거의 그냥 버려지듯이 했습니다. 그냥 거의 약탈이었어요. 그냥 그 발굴을 하고 하기보다는. 또 이제 모자이크나 이제 벽화 같은 이제 미술품들은 이제 충분한 조사 없이 그냥 모조리 프랑스 왕궁으로 실려가 버려서 이게 또 하여튼 프랑스가 굉장히 그 뭔가 이런 이뻐 보이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죄다 그 약탈해 가고 가져가 버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왕 빅토르 에마뉴엘 2세는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를 발굴 대장으로 임명하고 조직적으로 그 발굴을 이제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적에 대한 이제 구획 정리와 함께 본격적인 수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발굴된 유적이 층층이 쌓여있는 빈 공간에 석고를 이제 부어넣어서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폼페이 발굴은 계속되어서 현재는 도시의 약 한 5분의 4 정도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그 많은 출토품들이 현재 나폴리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실 일 있으면 꼭 가셔가지고 이 폼페이 그 유물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때 뭐 이게 왕족이라든지 뭐 귀족들이 여기 휴양지로 이제 해놓고 뭐 별장도 지어놓고 뭐 미술품 같은 거 이제 뭐 이게 사놓은 거 있으면은 여기 푸페에다 이제 저장해놓는 보관해놓는 뭐 그런 게 옛날에 많아가지고 여기 굉장히 이쁜 게 많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게. 네. 푸페. 네. 네. 어, 폼페이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탄성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지붕과 벽은 엄청난 화산재 때문에 그 막 무너지고 그랬지만 나머지 부분은 화산 폭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폼페이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두께로 이제 쌓여있던 화산재 덕분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하네. 네.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도 그 거의 모습 그대로,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이제 보존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쌓인 돌과 화산재가 아파트 3층 높이까지 덮여 와, 그 화산재 같은 게 아파트 3층 높이 정도로 엄청 두껍게 쌓여 있었대요. 네. 아, 엄청 많이 했네. 네.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점점 드러나게 됐는데,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게 그 화산 폭발 당시에 그 폼페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화산이 딱 터져가지고 막 용암이나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막 화산재도 이렇게 엄청 나오고 그럴 때 막 그 폼페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가 그 뭐 못 도망가니까 집 같은데 막 숨어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 모습 뭐 이런 게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 화산재 덮여버려가지고.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 뭔가 미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비슷하게 딱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화석으로 많이 돼 있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또 그 색깔 넣은 이렇게 벽화 같은 게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요즘에 이제 겨우 발굴을 했대요 이거를. 근데 색깔이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대로의 색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언제 한번 그 이탈리아 가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벤의 루리루, 그리고 풋풋의 퇴근송, 그리고 에이핑크 리멤버까지 새 노래 듣고 오늘의 역사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으면 벤의 루디루, 그리고 풋풋의 퇴근송, 그리고 에이핑크의 리멤버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그 2부에서는 오늘의 역사, 네, 방금까지는 이제 폼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른 그 오늘의 역사 2부, 네, 두 번째 시간은 어제죠? 네, 8월 24일, 네, 1945년 8월 24일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인데요. 요거 아시는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혹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1945년 8월 24일에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 사고로 침몰한 사건입니다. 네. 1945년 8월 24일이면은 저희 그 광복한 직후죠. 네, 이제 광복을 하니까 일본에 이제 끌려갔던 그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젠 그 협상 같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건데 이게 한 7천 명 정도가 이 배에 타가지고 이제 부산항을 향했다고 해요. 그 일본이 이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서 그 포츠담 선언이 뭐냐면은 그 종전 선언을 했던 곳인데 그 여기서 이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해요. 네, 이제 항복 선언을 한 다음에 일주일 뒤인 1945년 이제 8월 22일 오전 10시에 오키시마 마루호는 조선인 7천여 명을 이제 태우고 일본 북동부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에 오미나토 항구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출항을 해서 이제 부산항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24일, 8월 24일에 돌연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토 그 마이주루 항으로 이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합니다. 네, 왜 이쪽으로 기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원인 모를 폭발로 인해서 배가 침몰합니다. 네, 그 사건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깔아놓은 기뢰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뭐 사고라는 것도 있고 일본이 고의적으로 격침시켰다는 설이 양립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인 그 문서에는 사고 당시에 한국인이 3,725명 그리고 일본 해군 승무원이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그 믿음직스럽지 않은 발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거의 5천 명 넘는다는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3,700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한 7천 명 정도가 여기에 타고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자료도 있고, 이게 자료가 그 되게 숫자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네, 어떤 게 진짜인지 아직까지 그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소했는데 2001년 8월 24일,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 이 소송 내용 중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기각됐다고 해요. 근데 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납니다. 네.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조사나 뭐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약간 그 뒤가 구리죠 이게.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인이 이제 일본에 많이 끌려갔는데 네, 이제 그 광복한 다음에 막 굉장히 막 기뻐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향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배에 탔는데 느닷없이 뭐 이상한 데로 가더니 배가 침몰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 우키시마호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진상조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나라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 조사 안 하고. 네. 정말. 그리고 어제 그 제가 오늘 좀 늦게 잤거든요. 그 새벽 한 2시 정도에 잤는데 그게 그 TV에 그 우리 김관진 그 실장과 그 황병서 북한 그 당비서가 합의를 했죠. 네, 남북 합의면 그걸 이제 12시 좀 넘어가지고 1시 좀 전에 그 발표를 했는데
그거 보다가 제가 늦게 잤어요. 네. 그게 또 아직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잘 이번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관진 그 실장이 좀 호전적인 사람이라서 네, 좀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 황병사 아저씨랑. 네. 네. 그 김관진 네. 그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노래는 목이 자꾸 잠기네. 윤기타의 우산을 잃어버린 꿈, 그리고 NCI의 본능, 그리고 마이비의 심장 어택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기타의 우산을 잃어버린 꿈, 그리고 NCI의 본능, 그리고 마이비의 심장 어택까지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8월 25일 오늘은 이제 1부에서 음식을 찾아서 네, 보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부 오늘의 역사 그 폼페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네, 태풍이 지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정도까지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저녁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 혹시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이렇게 사고 사고 나지 않게 좀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그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네, 좀 어제 자는데 유리창 깨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태풍 많이 부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역시 저는 오후 12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